서울의 추운 겨울밤, 거리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은은 고급 세단을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28살에 성공한 사업가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외로웠다. 레즈비언으로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탓에 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진 지 오래였다. 갑자기 길가에서 작은 그림자가 눈에 띄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지은은 차를 세우고 다가갔다. 얘야, 여기서 뭐해? 집에 가 이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추위로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집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지은은 한숨을 쉬며 코트를 벗어 던졌다. 타에 데려다 줄게. 소녀는 망설이다 차에 올랐다. 이름은 민지였다. 22살, 하지만 어려 보였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민지를 보며 지은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 아니, 그 이상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와, 언니 집인가 봐요. 부자세요. 지은은 웃으며 커피를 타주었다. 응, 좀, 너는? 왜 거리에서?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고아원에서 나왔어요. 일자리 구하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어렸을 때 부모의 반대로 집을 나와 고생한 적이 있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생각해보자. 김민지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중에 갚을게요. 커서 성공하면 꼭. 지은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갚아. 어떻게? 민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뭐든지 할게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 소녀는 순수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런 나한테 갚겠다고. 민지는 놀라지 않았다. 그게 왜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대답이 지은을 충격에 빠뜨렸다. 보통 사람들은 피하거나 비난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지를 깨웠다. 일자리 알아봐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랑 같이 살면서 공부해. 대학 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옷과 음식을 사주고 과외 선생을 붙여주었다. 민지는 빠르게 적응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지은은 그런 민지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민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보호 본능이 아니었다. 민지의 미소, 눈빛,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은을 끌어당겼다. 이건 안 돼.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나 같은 사람한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녀는 이미 부모로부터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혔다. 어머니는 결혼을 강요하며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건 병이야, 라고 소리쳤었다. 지은은 그 기억 때문에 민지와 거리를 두려 애썼다. 그러나 민지도 지은을 특별하게 대했다. 언니, 오늘도 늦게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민지는 저녁을 차려주고 마사지를 해주었다. 지은은 그 손길에 떨렸다. 민지야,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민지는 수줍게 웃었다. 언니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그리고 언니 예뻐요.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 했다. 이 아이도 나를. 하지만 지은은 밀어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아직 모르잖아. 민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욕망과 도덕 사이에서 고민했다. 민지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사랑으로 발전하면? 사회는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특히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할 존재였다.
친구들조차 지은아, 조심해. 사람들 이상하게 볼 거야 라고 조언했다. 시간이 흘러 민지는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지은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잘했어, 민지야. 이제 내 인생 시작이야.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속삭였다. 언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지은은 얼어붙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민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지은은 민지를 밀치며 말했다. 그만해. 우리는 언니 동생이야.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왜요? 언니도 나 좋아하잖아요.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너는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애썼지만 집안에서 피할 수 없었다. 민지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언니, 나랑 데이트해요. 한 번만. 지은은 거절했다. 안 돼, 너 부모처럼 될 거야? 사회에서 버림받을 텐데. 민지는 화를 냈다. 언니가 왜 그래요? 사랑하는데 왜? 그 대립이 첫 번째 충돌이었다. 지은의 가족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지은아,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이제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화를 참으며 말했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어머니는 소리쳤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럴수록 가족이 망신당해. 민지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언니, 괜찮아요. 나 있어요. 그 위로가 지은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둘은 키스했다. 첫 번째 입맞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이 아이를 망치고 있어. 하지만 민지는 행복해 보였다. 언니, 이제 우리 커플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사회의 정형이 그들을 진노를 터였다. 둘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는 대학에서 각자 생활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겼다. 민지의 친구가 둘의 관계를 의심했다. 민지야, 너 그 언니랑 사귀는 거 아니야? 이상해. 민지는 부정했지만 불편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동료가 지은 씨, 여자친구 있어? 라고 농담처럼 물으면 긴장했다. 어느 날 지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수진이었다. 지은아, 아직도 혼자야? 나랑 다시 해보자. 지은은 거절했다. 이미 누가 있어? 수진은 비웃었다. 그 어린애? 웃기네. 너처럼 성공한 사람이 왜? 그 말이 지은을 자극했다. 민지가 나 때문에 피해를 볼까?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재고했다. 고민 끝에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너한테 안 좋아. 이민지는 울며 매달렸다. 왜요? 사랑하는데.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사랑만으로 안 돼. 사회가, 가족이.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가 겁쟁이에요. 민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후회했지만 쫓아가지 않았다. 이게 오락. 하지만 민지는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추운 밤, 민지는 옛 추억에 젖어 울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민지야, 미안해.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의 대학 생활이 본격화되면서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지은은 주말마다 민지를 데리고 서울 근교로 여행을 갔다. 한강에서 산책하며 손을 잡고 카페에서 속삭이는 대화. 언니, 나랑 평생 함께 할래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물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지의 룸메이트가 둘의 관계를 눈치챘다. 민지야, 너 레즈비언이야? 그 언니랑. 민지는 당황하며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친한 언니야.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대학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다. 민지라는 나이 많은 여자랑 사귄대. 역겹네. 이민지는 충격받았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민지야, 조심해. 그런 거 들키면 취업도 힘들어.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나 무서워요. 지은은 화가 났다. 누가 그런 소문 냈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지은 자신도 회사에서 압력을 느꼈다. 이사회에서 지은 대표, 사생활 조심하세요.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줘요라는 말을 들었다. 지은의 성 정체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젊은 여자와의 관계는 스캔들이 될 수 있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조심하자. 공개하지 말고. 민지는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었다. 왜 숨겨야 해? 사랑인데. 이 갈등이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민지는 점점 지은의 태도를 오해했다. 언니, 나 부끄러워요.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보호하려는 거야.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보호.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 뻘되는 고아원 원장이 연락 왔다. 민지야, 내 소문 들었어. 그 여자랑 헤어져. 내 미래 망칠 거야. 민지는 화를 냈다. 원장님, 그건 제 3이에요. 하지만 원장의 말은 민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내 미래가. 민지는 지은과 대화를 피했다. 지은은 불안해졌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민지는 결국 폭발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있어요. 친구들도, 미래도.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럼 헤어지자. 민지는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헤어졌다. 민지는 기숙사로 돌아갔고 지은은 혼자 아파트에서 울었다. 헤어진 후 민지는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지은의 빈자리가 컸다. 밤마다 눈물이 났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일에 파묻혔지만 민지의 사진을 보며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사랑했는데. 그러던 중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지은아, 그 소문 뭐야? 어린애랑. 미쳤어. 지은은 대들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살면 가족이 어떻게 돼? 동생 결혼도 힘들어질 거야. 지은은 처음으로 가족의 입장을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민지도 그랬을까?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둘은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여인 모습이었다. 언니.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내 화해는 달콤했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사회의 정형. 이번에는 민지의 친구가 배신했다. 친구가 민지의 관계를 부모처럼 아는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민지는 취업 면접에서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언니, 이게 다 언니 때문이에요. 민지는 다시 화를 냈다. 지은은 변명했다. 사회가 문제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천리가 더 강해져야 해요. 라고 말했다. 이 논쟁이 반복되었다.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회사에서 커밍아웃을 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제 파트너를 사랑해요. 직원들은 놀랐지만 일부는 지지했다. 언론에 기사가 났다. IT 여성 CEO, 레즈비언 커밍아웃.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악플이 쏟아졌다. 역겹다. 회사 불매. 지은의 주가는 떨어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야.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언니,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민지도 압력을 받았다. 대학에서 왕따가 되었다. 레즈비언 친구는 싫어. 민지는 울며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포기할까요? 지은은 흔들렸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크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둘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지은은 LGBT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민지도 동아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반대 세력도 강했다. 지은의 회사에 협박 편지가 왔다. 그만두지 않으면 폭로할 거야. 이 지은은 두려웠지만 버텼다.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언니, 사랑해요. 이 시련이 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지은의 전 여자친구가 돌아왔다. 지은아, 그 애랑 헤어져. 내가 도와줄게. 지은은 거절했지만 수진은 민지에게 접근했다. 지은은 너 버릴 거야? 나처럼. 민지는 동요했다. 정말. 민지는 지은에게 물었다. 언니, 수진 언니랑 뭐 있었어요?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과거야. 하지만 민지는 질투와 불신에 사로잡혔다. 이 불신이 둘을 갈라놓았다. 민지는 수진의 말에 속아 지은을 떠났다. 언니, 미안해요. 나 혼자서 살게요. 지은은 절망했다. 왜 또? 지은은 술에 취해 민지를 찾았지만 민지는 사라졌다. 민지는 다시 거리로 돌아갔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언니 없이 어떻게? 민지는 후회했다. 지은은 민지를 찾아 헤맸다.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침내 민지를 찾았다. 민지야, 돌아와. 민지는 울며 안겼다. 언니, 믿지 못해서 미안해요. 둘은 다시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시험이 왔다. 지은의 가족이 개입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직접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지은이가 망하고 있어? 헤어져. 민지는 충격받았다. 아주머니, 저희 사랑해요. 어머니는 비웃었다. 사랑. 그건 착각이야. 내가 지은이를 이용하는 거지.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반박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 돈 받고 사라져. 민지는 거절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 이 사건을 지은에게 알렸다. 지은은 어머니와 대판 싸웠다. 엄마, 그만하세요. 민지가 제3이에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되면 가족이 무너져.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가족과 사랑 사이의 선택. 왜 나만 이런 선택을 해야 해? 민지도 자신의 과거와 마주했다. 고아원 친구가 찾아왔다. 민지야, 내 소문 때문에 고아원 이미지가 나빠졌어. 그만둬. 민지는 미안해했다. 미안해. 하지만 포기 못해. 친구는 내가 레즈비언이 돼서 우리까지 피해봐라고 말했다. 민지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꼈다. 내가 정말 레즈비언일까? 아니면 지은 언니 때문? 민지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나 불안해요. 이게 맞는 건지?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맞아. 우리 함께라면?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회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 LGBT 혐오 단체의 지시였다. 레즈비언 CEO 퇴진하라.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을 민지가 지켰다. 언니, 일어나세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민지는 단호했다. 사랑하니까요. 이 사건으로 지은은 결심했다. 회사를 매각하고 해외로 이민 갈 계획을 세웠다. 민지야, 나랑 같이 갈래? 여기서 벗어나자. 이민지는 망설였다. 대학은? 내 꿈은? 지은은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었다. 준비 중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민지가 너 배신할 거야? 나처럼. 지은은 무시했지만 수진은 증거를 보여주었다. 민지가 다른 여자와 만난 사진.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이게 뭐야? 민지는 설명했다. 그냥 친구야. 수진 언니가 조작한 거예요. 지은은 믿지 않았다. 배신이야. 둘은 크게 싸웠다. 민지는 집을 나갔다. 수진의 계략에 속은 지은은 후회했다. 민지를 찾아 나섰다. 민지는 카페에서 울고 있었다. 언니, 믿어주세요.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해. 사랑에 화해했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 이민 계획이 진행되면서 가족의 반대가 심해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내 어머니가 아프다. 내 탓이야. 돌아와 예지은은 흔들렸다. 아빠, 민지랑 갈게요.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냐?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언니 따라가면 내 인생은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나 혼자 남을게. 공부 마칠게. 지은은 화를 냈다. 그럼 우리 끝이야. 민지는 울며 다니에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기다림은 고통이야 라고 대답했다. 둘은 또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홀로 이민을 준비했다. 하지만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없이 못 살아. 지은은 계획을 취소했다. 민지야, 여기서 버티자. 민지는 기뻐했다. 네, 둘은 LGBT 권리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은은 강연을 했고 민지는 블로그를 운영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젊은 층의 지지가 늘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도 컸다. 지은의 집에 돌이 날아왔다. 죽어라, 레즈비언.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했다. 언니, 같이 이겨내요. 이 시련 속에서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민지의 배신이 드러났다. 아니, 오해였다. 수진이 모든 걸 조작한 거였다. 지은은 수진을 고소했다. 내가 왜 그래? 수진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했다. 지은은 혐오했다. 재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는 지은에게 언니, 이제 믿어요. 라고 물었다. 지은은 항상 지라고 대답했다. 둘은 더 강해졌다. 그러나 가족의 최후 통첩이 왔다. 어머니가 민지와 헤어지지 않으면 유산 상속 포기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민했다. 돈 vs 사랑.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지은은 거절했다. 엄마, 사랑 선택할게요. 민지도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와 싸웠다. 이 사랑이 옳은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민지는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났다. 결론은 놀타였다.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민지는 지은을 돌봤다. 언니, 포기하지 마요. 지은은 너 덕분에 버텨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성숙해졌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하지만 끝나지 않은 갈등.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의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민지는 모든 걸 떠맡았다. 지은의 회사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했다. 언니, 나한테 기대세요. 지은은 미안해했다. 민지야, 내가 왜 민지는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이 헌신이 지은을 일으켰다. 지은은 치료를 받으며 회복했다. 민지 덕분이야. 둘은 다시 강해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계속됐다. 지은의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엄마가 위독해. 내 탓이야. 이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눈을 뜨며 말했다. 지은아, 그 애랑 헤어져. 지은은 울며 못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인생이야. 하지만 후회하지 마. 이 말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받아들이는 건가? 민지도 자신의 가족 같은 존재인 고아원 원장과 마주했다. 민지야,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민지는 감사했다. 작은 변화였다. 둘은 이 지지를 바탕으로 더 나아갔다. 지은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LGBT 친화적 앱 개발. 민지는 졸업 후 지은의 회사에 들어갔다. 언니, 함께 일해요. 둘의 관계는 공식화되었다. 회사 내에서 공개. 직원들은 대부분 지지했다. 하지만 외부에서 공격이 왔다. 경쟁사가 레즈비언 회사라고 헐뜯었다. 매출이 떨어졌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싸우자. 이 싸움 속에서 민지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언니를 사랑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게 맞나? 민지는 친구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에게 프러포즈했다. 언니, 결혼해요. 지은은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어떻게? 민지는 상징적으로라도 라고 말했다. 둘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만 초대. 우리는 부부야. 이 순간은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이 깨뜨렸다. 언론이 보도했다. 레즈비언 CEO, 가짜 결혼 악플이 쏟아졌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언니, 왜 우리만 이렇게? 지은은 운동을 확대했다. 법 개정 청원에 참여. 민지도 동참했다. 수천 명의 서명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동성애 반대, 지은과 민지는 시위 현장에서 맞닥뜨렸다. 돌이 날아왔다. 민지가 지은을 보호하며 맞았다. 아야, 병원에서 민지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내 탓이 아니야? 내 선택이야. 이 사건으로 둘의 결속은 강해졌지만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를 위험에 빠뜨렸어. 회복 후 둘은 해외로 휴가를 갔다. 제주도에서. 언니, 여기서 평화로워요. 지은은 영원히 여기 살까? 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회사가 파산 위기.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LGBT 때문에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야, 미안해. 내 미래 망쳤어. 민지는 함께라면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도 속으로는 불안했다. 돈 없이 어떻게?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지은은 반대했다.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이 위기 속에서 수진이 다시 등장. 지은아, 도와줄게. 조건은 민지와 헤어지는 거. 지은은 거절했다. 꺼져. 수진은 복수했다. 민지의 과거를 폭로. 민지는 노숙자 출신이야. 언론이 달라붙었다. 백만장자와 노숙자 레즈비언 로맨스. 민지는 모욕당했다. 언니, 나 때문에. 지은은 아니야. 함께 이겨라고 말했다. 둘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존중해주세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혐오도 커졌다. 민지의 내적 투쟁이 절정에 달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크다. 포기할까?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언니, 잠시 떨어져 있을게. 생각할 시간 필요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떠나. 민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민지는 홀로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로.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봤다. 지은 언니 없인 못 살아. 이게 내 길이야. 민지는 돌아왔다. 언니,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가족의 최종 타격. 어머니가 사망했다. 장례식에서 지은은 비난받았다. 내 탓이야.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는 지은을 지탱했다. 언니, 내가 있어요. 이 상실이 지은을 변화시켰다. 민지야,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슬퍼. 둘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랐다. 후회하지 마. 지은은 사업을 재건했다. 민지의 도움으로.
회사는 LGBT 권익을 위한 플랫폼으로 재탄생했다. 성공했다. 사회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다. 그러나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민지는 임신 대리모를 생각했다. 아이 갖고 싶어요. 지은은 가능할까? 라고 고민했다. 둘의 미래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사랑은 확실했다. 사업이 안정되면서 둘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곳. 언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응,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다. 지은은 꿈에서 어머니를 봤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은 용서했다. 민지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언니, 나 강해졌어요.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로비 활동을 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민지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언니, 나 아파요. 지은은 병원에 데려갔다. 수술이 필요했다. 지은은 밤새 기도했다. 민지야, 사라져. 민지는 회복했다. 언니 덕분이에요. 이 사건으로 둘은 더 소중함을 느꼈다. 절대 헤어지지 말자. 시간이 흘러 둘은 5주년을 맞았다. 언니, 사랑해요. 지은은 나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여전히 시선, 비난. 지은은 블로그에 썼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민지도 동의했다. 둘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노숙자 소녀와 백만장자의 사랑.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와 비판. 결국 둘은 해외로 이민했다. 더 자유로운 곳으로. 언니, 새 시작이에요. 지은은 함께라면 어디든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떠나며 지은은 가족 묘를 방문했다. 엄마, 행복할게요. 민지는 원장님, 잘 지내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다. 새 나라에서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영원히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의 친구들에게 연락 왔다. 법 바뀔 것 같아. 돌아와. 이 둘은 고민했다. 돌아갈까? 지은은 이민지 내가 결정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돌아가요? 싸우자 라고 답했다. 돌아온 한국은 조금 달라졌다. 지지자들이 많아졌다. 지은의 회사는 번창했다. 민지는 교사가 되었다. LGBT 아이들을 돕는 둘의 삶은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 아직 멀었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언니, 우리 선택 옳았어요. 지은은 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독자에게 묻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